전기력에 대한 법칙을 쿨롱 법칙이라고 했고, 그 쿨롱 법칙은 1785년에 쿨롱이 실험으로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이 쿨롱 법칙을 보면 뭐냐면 무엇에 대한 법칙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점전화에 대한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Q1과 Q2가 각각 R1과 R2에 있을 때 Q2가 Q1에 작용하면 그러면 F12 그랬어요. 그 F12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F12는 Q1, Q2, R1 빼기 R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쉽죠?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우리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이것은 점전화 사이인데 점전화가 아니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기가 있는 전화가 이렇게 다른 전화에 힘작용할 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구할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중첩 원리가, 이 중첩 원리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전화가 두 개가 있는데 이 Q1과 Q2가 Q3가 이렇게 있을 때, 세 전화가 있을 때 요놈이 Q3한테는 어떻게 전기력이 작용할까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자,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중첩 원리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계산할 때 먼저 Q1과 Q2가 Q3에 작용하는 힘 계산할 때 먼저 어떻게 하냐? 요거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Q2는 없다고 생각하고 둘 사이의 전기력을 무엇에 의해서 구합니까? 쿨롱 법칙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F31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Q1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Q2와 Q3 사이에서 Q2가 Q3에 작용하는 이거는 F32겠죠. 자, 이거를 또 쿨롱 법칙으로 구합니다. 이거 두 점전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떠냐? 이 두 개가 다 있으면 어떻게 하냐? 두 개 다 있으면 이때는 어떠냐면 미리 구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힘 벡터를 더합니다. 두 힘 벡터를 더할 때는 이렇게 평행사변형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합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두 벡터합으로 구할 때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중첩 원리를 이용한다. 또는 전기력이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렇게 점전한 두 개가 Q3에 작용하는 건 하나는 Q2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하고 Q1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데 뭐 이런 걸 원리라고 그래?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원리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무생물의 세상에서는 중첩 원리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제3자가 있건 없건 어때요? F31이 여기에 Q2가 있건 없건 F31이 같이 똑같은 힘이 작용하죠. 그런데 우리 상호작용이 A와 B가 상호작용인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A와 B가 상호작용하는 중에 제3자가 저기 있으면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질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중첩 원리는 이런 전기력의 세상에서는 중첩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기력은 중첩 원리를 만족하는데 쿨롱 법칙은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고 그 다음에 이 전기력이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 그래서 쿨롱과 중첩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크기를 갖는 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점전화들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까는 두 점전화 사이에 중첩 원리를 했는데 두 점전화 하면 세 점전화, 네 점전화 바로 확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쿨롱 법칙과 중첩 원리가 있으면 어떤 형태의 전하들 사이의 전기력이라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있는데 똑같은 전화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전화 3개가 여기에 간격이 D씩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는 간격이 2D고 B하고 C는 간격이 D라면 이 세 전화 중에서 전기력을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어떤 것일까? 이 중에서 골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이용하면 됩니까? 쿨롱 법칙과 중첩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걸 한번 구하겠어요. B가 받는 놈을 C로부터 받는 거로 하면
같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청력을 받겠죠. 자, 이런 거 받겠죠. 그래서 이제 Q도 똑같고 거리가 D일 때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C로 받는 힘이 이렇다면 저 A로 받는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가 2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B가 받는 전기력은 요거 2개 더한 게 됩니다. 그러면 C가 받는 전기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받는 전기력은 B로부터 받는 건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크기는 이거하고 같겠네. 네,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A로부터 받는 건 어떻겠어요? 역시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자, 거리가 3배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이것의 9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개를 더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방향이 반대니까 2개 더하면 이거보다 더 작아지지만 이건 방향이 같으니까 2개 더하면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A는 어떻습니까? A는 B에서 받는 것도 4분의 1 정도가 되고 A에서 받는 것은 9분의 1 정도가 되고 조그맣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한 것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네, 이 C가 받는 것이 제일 크죠. 이렇게 해서 우리 쿨롱 법칙과 중첩 원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나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점전하들이 여럿이 있을 때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식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전하가 R1에 Q1이 있고 R2에 Q2가 있을 때 R에 있는 Q0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Q1이 작용하는 F1 구하고 Q2가 작용하는 F2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했더니 F1은 어떻게 돼요? F1은 네, 여기 R 빼기 R1, Q0, Q1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단위 벡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때요? 똑같은 거 Q0 이건 똑같고 여기에 원자리를 2로 하기만 하면 되죠. 여기 단위 벡터. 요거 더한 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중첩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이렇다는 걸 알면 여기에 2개뿐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개가 돼 있으면 여기 보니까 1짜리, 2짜리 요거 똑같은 건 반복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놈을 1, 2, 3 하면서 여기서 여기 1짜리에 있던 거 또는 2짜리에 있던 거 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i로 해가지고 1에서부터 n까지 전부 더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에서부터 n까지 해가지고 다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n개의 전하가 나머지 Q0에 작용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데 여기에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첩 원리와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힘 구하는 거 해보면 우리 이런 예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 각 꼭지점에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요놈의 하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 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모든 꼭지점에 있는 놈들이 받는 전기력이 다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힘이 몇 개겠습니까? 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작용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1과 F2를 보면 이건 대칭성상 어때요? 전하도 같고 거리도 같으니까 2개가 똑같겠어요. 그래서 2개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리가 A니까 A 제곱분의 Q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3는 저 거리는 A에다가 루트 2 곱한 거죠. 그래서 그 3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다르겠어요. 3는 여기 2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둘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1.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3개를 더하는데 그대로 더해주면 안 되죠. F1과 F2를 벡터로 더해야 됩니다. 벡터로 더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거 더하면 크기가 루트 2배 커지죠. 그래서 벡터로 더했더니 3.18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3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2개 벡터로 더한 거에다가 F3를 더하니까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는 거를 밀리 뉴턴으로 써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 답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이것처럼 쿨롱 법칙과 중첩 원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나 다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기력은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 그 다음에 쿨롱 법칙과 중첩 원리를 이용하면 어떤 형태의 전하 사이의 전기력이든지 모두 구할 수 있다.
그리고 I에 놓인 QI들이 R에 놓인 Q0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걸 한꺼번에 쓰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바로 이 모양이었죠. 네. 둘 사이면 여기 더하기 표시가 없었지만 R1짜리를 원을 전부 I로 고치기만 했어요. I로 전부 다 고치고 전부 더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N개의 전하가 Q0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쿨롱 법칙과 중첩 원리로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